새만금에 대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왜 돈이 될까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왜 될까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가격이라고 하는 게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요와 공급에 있다.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에 있어서 수요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땅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땅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요가 따르는 곳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 계란파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계란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뭐 계란이 뭐 금계란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란은 똑같아요. 계란은 똑같은데 왜 올라가냐면 공급량이 줄어들었죠. 그쵸? 공급량이 줄어들고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뭐냐? 공급량이 줄어들어도 올라가는 거고 수요량이 올라가도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폭등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거의 대폭등을 하고 있죠. 그죠? 비트코인이 왜 올라갈까? 왜 올라가냐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광고를 한다, 채굴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 금이 있죠. 금처럼 찍어내지 못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굴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갔다가 400만 원 떨어졌다가 3천만 원을 넘게 됐어요. 그럼 무려 어떻습니까? 10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1년 사이에 10배가 올라가냐 말이에요. 10배가. 말이 됩니까? 10배가 올라갈 때는 뭐냐?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단기간에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 왜 수요가 많아졌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돈에 대한 얘기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현금이 없어지고 점점점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다 반납을 해야 되고 한국은행에서 어떻습니까? 지갑을 받아요. 지갑을 뭘 받냐? 디지털 화폐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돈하고 똑같이 디지털 화폐로 교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디지털 화폐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돈을 쓰는 것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거래 내역이 찍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하든 어떻습니까? 디지털 화폐로 다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행동 반경이 다 찍힌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숨기기를 원해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남편한테 비자금 숨기기 원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디지털 화폐로는 숨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숨길 수 있는 화폐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우리가 현재로 보게 되면 은행 계좌에 찍히는 거는 다 노출이 되죠. 근데 현금은 어떻습니까?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금은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현금을 갖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금고에다가 쌓아놔요? 안 놔놔요? 쌓아놓잖아요. 왜?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런 게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디지털 화폐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노출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에 대해서 노출시키지 않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한 암호화 화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암호화 화폐에서는 그게 노출이 안 돼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격이 올라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수요가 동반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투자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뭐 디지털 뭐 이런 관련 쪽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주가 동합주가 지수 많이 올라갔죠.
주가 지수는 또 왜 올라갔을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중에 돈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막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돈을 막 찍어내니까 돈을 찍어내가지고 시중에 풀었죠? 그러니까 뭐 강의 통화량이 협의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물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한번 어떻습니까? 넘쳐나게 되면 어떤 한쪽을 막아버리면 한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왜? 물은 어떻습니까? 이쪽을 막으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양이 늘어나게 되면 어디론가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돈이 흘러가게 되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요즘에 기업들로 원래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업으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기업이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가. 그 왜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갈까요? 기업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업이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가서 공장도 증설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우리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1400까지 떨어졌죠. 1400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미국부터 해가지고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돈을 막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기업으로 가자니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첫 번째로 어디로 들어왔냐면 비트코인으로 먼저 들어온 거야. 비트코인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와 함께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 폭등을 했죠?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원래는 그 돈이 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 돈인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트코인, 주식시장,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토지시장 쪽으로 돈이 다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점점 좀 심해졌죠. 근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어요. 다소. 근데 그 돈이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과 결국엔 비트코인, 그 다음에 토지시장으로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작년 상반기 우리가 지나서 하반기부터 영업은 안 됐잖아요. 영업은 안 됐는데 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지시장으로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영업이 더 잘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 지금 토지시장은 화랑기예요. 화랑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영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외부적인 변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 변수가 크다? 내부적인 변수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영업에 대한 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외부적인 변수가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자금이 오갈 데가 없는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토지시장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잘 안내만 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새만금으로 안내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한 1, 2년, 2, 3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처럼 없다. 이제 앞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영업할 수 있는 타이밍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요하고 공급적인 측면이 결국에는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왜 새만금 땅값이 올라가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올라갑니까? 새만금이? 왜 올라가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뭔가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자, 기대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어떻습니까?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수요가 작용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맞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 앞으로 그 기대심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를 자극을 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 새만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 뭐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드려서 다 알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떻습니까? 4대강을 개발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을 한 게 2017년도부터 뭘 공약을 했냐면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맞죠? 당연히 전라도 쪽에 선물을 줘야 되는 거야. 선물을 줘야 되는 차원에서 그쪽을 포커스로 잡은 게 새만금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새만금을 잡았냐? 그냥 새만금을 그냥 어떻습니까? 임의적으로 잡으면은 당연히 다른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겠죠? 명분을 잡은 게 뭐냐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 어떻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게 뭡니까? 행정도시 아니에요. 현재 복합도시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방 쪽에 대한 어떤 개발을 촉진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완성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다소 주춤한 거는 맞죠.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세종시 오늘자 신문에도 보겠지만 땅값 상승률 1위입니다. 아직도 1위예요. 몇 년 전부터. 그렇지 않나요? 지금 10년 동안 거의 제주도하고 지금 현재 세종시가 쌍벽을 이루면서 1등을 다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조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종시가 독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종시가 지금 10년 이상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종시에 대한 어떻습니까? 정책적인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세종시와 버금가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결정한 게 어디냐? 어딥니까?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세종시를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10년 이상 넘어갔죠. 10년 동안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입니까?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공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부시가 돼서 나중에 살아날 건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새만금의 땅값이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갈 거다? 이상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수요가 문제인데 그 수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새만금을 개발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자체 중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곳이 어디예요? 전라도잖아요. 전라도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가 가장 미개발 지역이에요. 거기는 광역시 하나가 없습니다. 그죠? 가장 개발된 곳이 전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주밖에 없는 이 전라북도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개발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이제는 공략을 했던 거고 그러는 가운데 팬데믹이 일어났죠. 현재 지금 그러니까 팬데믹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 더 훨씬 더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공략을 한 게 혁신성장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화두를 꺼냈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새만금을 갖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산업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고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이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요? 3차 산업이 주도할 때가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4차 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그 동네가 앞으로 향후에는 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어디냐? 바로 새만금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어디냐면 새만금이라는 곳이에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니까 거기하고 맞물려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명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화두를 꺼내면서 새만금을 갖다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집중 공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맞죠? 지금 현재 팬데믹이 일어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대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비대면. 여태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대면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는 것처럼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성장할 수 있는 곳들이 고속 성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 이런 데가 뜬 거 아닙니까? 이때 엄청나게 뜬 거예요. 비대면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비대면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바로 4차 산업하고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컴퓨터화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화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AI한테 인공지능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많이 필요 없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바로 새만금으로 이제 낙점이 되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앞으로 어떻습니까? 빨리 가게 된 거예요.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기대 심리가 더욱더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발 수요, 그리고 땅을 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새만금 주변 바운드리에 있는 땅들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들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전에 한번 그 원전 사고 한번 났었어요. 일본에서. 그죠? 원전 사고 나면서 원전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원전을 폐기하는 전략을 짜게 된 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방향성이 바뀌면서 원전은 자꾸 폐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쪽은 어떻습니까? 좀 더 강화,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새만금은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카 도시로 지금 새만금을 찍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하고 지향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미래를 향하는 것이 결국엔 수요를 작동을 시키고, 그 수요로 인해서 땅값이 폭등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결국에는 뭐냐면,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낙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앞당겨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원전을 갖다 폐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메카 도시로 새만금을 낙점했다라고 하는 게 큰 프레임을 두고 봤을 때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수요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된 게 2023년도에 잼버리 대회까지 유치했네요. 잼버리 대회, 국제 잼버리 대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회입니다. 저 이제 예전에 그 고성에서 1991년도에 고성에서 한번 개최가 됐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는데 23년도에 바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된 2023년도까지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교통 인프라를 깔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개발 기대 심리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국제 대회 행사를 앞두고 수요를 자극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로 수요를 자극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새만금은 점점점 급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만금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 공사까지 설립해 가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어떻습니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개발 수요를 자극을 하면서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스마트 수변 도시라고 하는 신도시까지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 국제공항까지 유치가 됐죠. 그 다음에 항만까지 유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철길까지 열리게 됐네요. 그 다음에 동서 1, 2, 3축, 남부 1, 2, 3축까지 개통이 돼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수요를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미래의 비전 가치는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이 영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새만금 주변에 있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수요를 자극을 시키는 건데, 그 수요를 자극을 시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 균형 사업입니다. 지역 균형 사업. 맞죠? 그죠? 지역 균형 개발인데 바로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새만금을 선택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다. 지금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개발 그리고 경제의 한 주축을 지금 맡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재생에너지의 메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잼버리 대회 유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항이 유치가 됐고요. 국제공항. 그 다음에 항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각종 도로, 철길까지 열리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새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수요로 작용을 해서 지금 현재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완성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땅값은 더욱더 급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기 때문에 새만금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을 어떻습니까? 올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수요를 작용을 시키는 게 있고, 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봅시다.
공급이 어떻습니까? 많은 게 가격이 올라갈까요? 공급이 적은 게 많이 올라갈까요? 자, 우리가 도시지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용도지역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잖아요. 일단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이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 기능을 담당을 맡을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도시화가 될 땅이 도시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이 안 될 때는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나 비슷합니다. 어차피 그냥 논떼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발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잼버리 대회, 그다음 항만, 공항,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주변에 공장도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어떻습니까? 건물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개발하려고 하는 땅들이 어떤 땅이냐면 도시지역 땅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도시지역 땅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아닙니까? 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냐? 개발이 될 때 가장 먼저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개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개발이 되는 놈이 땅값이 먼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농지 생각하고 어떤 비도시지역에 있는 넓은 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보다도 먼저 어떻습니까? 수요가 작용이 되면 먼저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는 것이 도시지역 땅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어떻습니까? 근데 공급량이 많아요, 적어요? 공급량이 적다라고 하는 거야. 자, 결국에는 뭡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량이 적어. 뭐가? 주거지 상업지역이. 맞죠? 공급량이 적어. 근데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달걀 파동처럼 왜냐하면 수요는 비슷할 겁니다. 그죠? 공급량이 없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은 일정 공급량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가격이 대폭등할 때는 어떤 전조가 있냐? 수요가 없고 공급이 없고 수요가 어떻습니까? 폭발할 때 가격은 대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없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대폭등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1년에도 10배씩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분들이. 땅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주택은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도 두세 배라고 하지만 땅값은 어떻습니까? 개발 여건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1년에도 10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인 거고 꿈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갖는 게 맞잖아요. 토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토지는 가만히 있다가도 개발 호재가 터지게 되면 갑자기 느닷없이 10배도 올라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토지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묶이는 거 아니야? 어떻습니까? 잠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파트도 보게 되면 로얄층, 로얄동이 어떻습니까? 거래가 안 됩니까? 그거는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거래가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좋은 것들은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땅이 자꾸 묶이는 이유가 뭐냐면 땅 중에서도 보면은 개발이 안 되는 땅들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요. 왜? 그런 것들은 농사 지으려고 하거나 산에 뭐 이런 어떤 용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없어요. 근데 도시지역에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개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야. 특히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항상 수요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이런 어떤 개발 호재가 뜨게 되면 수요는 많죠? 당연히 공급량이 있어요, 없어요?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어떻습니까? 층별로 매물이 나와 있죠. 층별로 있어요. 고층짜리가 있고 저층짜리가 있고 나와 있겠죠? 어떤 거는 향이 좋은 것도 있고 좀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매물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갑자기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역세권이 전철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10명의 집주인들이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걷어들이겠죠?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팔겠지? 맞죠? 팔고 나면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개발 호재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중요한데 절대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대량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에 주거 지역의 절대량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주거 지역 찍어 놓은 게 절대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량이 있는데 그 절대량에 있는 매물들이 그게 다 나온가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나온 매물 아닙니까? 시장에 나온 매물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전철 역사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땅 주인이 어떻습니까? 매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매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매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역세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요가 많아요 적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 요즘에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지역이 안 좋은 어떻습니까? 빌라라든지 이런 것도 가격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올라옵니까?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공급량이 부족하고 개발 호재가 발생하면 가격은 폭등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그 주변에 있는 빌라값도 폭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공공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재개발하겠다 이거예요. 재개발. 그 재개발을 아파트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땅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빌라, 연립,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재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분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빌라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개발의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개발되는 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어떻습니까? 그 매물이 절대량이 있고 어떻습니까?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 안 내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적인 공급량은 물건을 내놓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개발 호재가 뜨면 매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매물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매물이 쏙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철이 들어간다, 공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다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량 줄어들고 어떻습니까? 수요량은 폭등을 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경기도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괴리가 심한 데가 지금 새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